자, 24강에서는 외떡잎 식물의 둘째 시간으로 빗자루 모으고 다양성을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외떡잎 식물 중에서 빗자루 모으기 차지하는 위치는 이 정도 중간 위치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텍사목하고 창포목을 텍사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페트로세비알리스, 마목, 판단목, 백합목, 빗자루목까지를 백합류라고 부릅니다. 백합류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우리가 다그장풀류라고 해서 세 개, 외떡잎 식물을 크게 세 개의 군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백합류에 속하지만은 백합과는 다른 클레이드에 속하는 군이에요. 빗자루목입니다. 그래서 빗자루목을 결정짓는 시나포모피, 빗자루목에 속하는 식물들은 대부분 난과식물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시드 코트에 검정 파이토멜라닌 피그멘트가 침착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파이토멜란 또는 파이토멜라닌 피그멘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 분류군에서는 없어진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이 빗자루목에 속하는 14과 1122속 36,000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난과식물이 많이 차지하는데, 난과식물은 과로 보면은 한 개 과인데 이와 같은 파이토멜라닌 피그멘트가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와 같은 검정색 색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검정색 색소는 이 아스파라갈리스에만 식물계에서 분포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국화과에 해바라기 조과하고 그리고 유파토리, 그러니까 유파토리족 이 두 가지, 해바라기 조과하고 유파토리족 두 개를에는 이와 같은 파이토멜라닌 피그멘트가 시드 코트에 침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외떡잎 식물 중에서는 그러니까 시나포모픽 캐릭터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에 속하는 식물군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이제 14과 얘기를 했는데, 크게는 14과로 나누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플리팅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개의 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빗자루과를 최소한 어떤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과로 나누기도 해요. 근데 이제 빗자루과, 아스파라게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이제 얘기하는 걸 그러면은 넓은 의미의 빗자루과냐, 좁은 의미의 빗자루과냐,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라틴어로, 그러니까 아스파라게이스 센술라토 하면은 SL로 우리가 이제 주로 표시를 하죠. 센술라토, 라틴어에서 넓은 의미, 반면에 또 센수 스트릭토 하면은 좁은 의미. 그래서 센수 스트릭토 하면은 저 중에 아스파라게이스에 하나만 얘기하는 거고, 넓은 의미 센수라토 하면은 이제 빗자루과하고 근형과를 포함하는군을 다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알로에아과, 그 다음에 수선화학과, 빗자루학과는 센술라토라고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약 한 14개 과가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분지된 군이 난과 식물이고요. 이 그룹은 전반적으로 시방 하이군이고, 그 다음 마이크로스포로제네시스, 여러분들 발달 형질을 설명할 때 수술에서 폴른 마더셀에서 폴른 그레인이 4개가 만들어질 때, 감수 분열을 할 때 1분열하고 세포막이 만들어지지 않고 1, 2분열 다 일어나고 나서 세포막이 4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분열 과정을 우리가 시뮬테니어스 마이크로스포로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동시적으로 소포자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이 제1분열하고 세포 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1, 2분열 다 하고 나서 세포벽이 4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까 이제 난과식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파이토멜라닌 피그멘트가 시드 코트에 침착되어 있다,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분화된 식물이 이 오키데이스이고,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해 놓은 군이 우리나라의 자생종이 존재하는 클레이드예요. 존재하는 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빨간 선이 오른쪽에 없는 거는 우리나라의 자생종이 없는 군이다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계통은 14개과 계통은 난과가 제일 먼저 분지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과들이 여러 개가 이제 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곡과가 분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분류군 있는 알로에과가 분지했다. 그래서 알로에과에 전에는 3개과로 나누었던 거를 지금은 이제 아과로 인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알로에아과, 그 다음에 잔톨로이디라고 해서 주로 호주에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조금 이따 그림을 하나,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원추리 아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원추리가 여기에 속해요. 원추리가.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은 여기 속명을 내가 오른쪽에 적어놨어요. 그 다음 이제 수선화학과가 분지됐는데, 수선화과도 3개의 악과로 분지하는데, 아가판서스 악과하고, 그 다음에 부추악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리움이 다 여기에 속하고, 원예용으로 재배하는 툴바기아라든지 아이페이용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선화악과, 수선화악과에는 우리나라의 뭐 문주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석산 또는 거기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분류군들이 우리나라에 자생을 하고, 그 다음에 원예종으로 재배하는 몇몇 군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빗자루과는 크게 하나의 과로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실제로는 아필란토이디, 이건 우리나라에 없고, 브로디오이드, 이것도 미국에 분포하는 속이고, 그 다음에 무르닥과, 그 다음에 용설란악과, 로만드로이드, 이거는 호주 대륙 쪽에 분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빗자루악과, 둥글레악과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속들은 여기 지금 내가 요약을 해 놓았고, 빨간색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물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 맨 먼저 분지된 군이 이제 난과 식물입니다. 난과 식물은 국화과 다음으로 종수가 많은 과예요. 그러니까 460개의 식물과 중에서 두 번째로 종수가 많은 과다. 그래서 속은 700~800개 정도로 보고 있고, 종은 약 한 28,000종 정도 될 거다. 어떤 사람들은 한 3만 종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뿌리는 우리가 마이크로라이잘이라고 해서 뭐냐면 긍균을 형성해서 균과 함께 공생하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발생 단계 언젠가는 긍균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제 난과식물들이 독립 영양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도 씨가 발화해서 초기에는 긍균 형성을 해야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배유가 없어요. 그래서 배유가 없는 대신에 많은 숫자의 배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난과식물은 하나의 캡슐 내에 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 뭐냐면 180도 뒤집어 엎여져 있고, 대부분 꽃은 그래요. 일부는 안 뒤집어 엎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꽃잎이 화피가 3+3인데 그 중에서 꽃잎에 해당되는 아래쪽 꽃잎이 여러 유형으로 입술 모양으로 변형이 됐다. 그래서 이걸 라벨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수술대와 암술대가 융합되어서 하나의 대를 이룬다. 이걸 암수술대, 우리가 용어로는 웅해자해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들어있는 꽃가루들이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 이걸 우리는 화분괴라고 얘기를 해요. 폴리니아. 그래서 이런 이제 주요 특징들이 있고, 시방은 하이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바닐라난을 우리가 향신료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식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꽃이 이쁘기 때문에 관상용 식물로 난을 많이 재배합니다. 세계적으로 난애호가 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속들, 아까 불로필럼이라든지 우리나라로는 홍난 속인데,
우리나라에는 한 종밖에 없지만 열대지방에 2,000종 정도가 분포를 하고 에피덴드론도 마찬가지고 이거 지금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그다음에 이제 덴드로비움도 1,400종, 그다음에 프루로탈리스 1,000종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종수가 많은 속들이 있다. 종분화가 많이 된 속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여기 지금 이제 특징을 내가 자란을 가지고 도해를 해놨는데 화선은 총상화소로 되어 있고 꽃을 보면 아랫입술이 입술 모양으로 저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제 변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아랫입술이 아주 다양하게 변형되어 있다. 그리고 웅의 자해대가 하나의 대를 이루고 요거에 이제 아래 꽃잎을 펼쳐서 라벨럼이라고 그래서 그 모양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웅의 자해가 합해져서 하나의 대를 이룬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보면 이게 이제 웅의 자해대이고, 그 중에 아래쪽이 이게 암술머리 부분이고요. 위쪽이 수술 부분이에요. 수술은 원래는 세 개인데 이제 서브패밀리에 따라서 태화돼서 보통 하나로 되어 있는 군이 많고요. 그걸 벌려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화분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 화분괴를 암술머리 밑부분에 갖다 붙여놓고 이걸 사진을 찍은 건데, 뭐냐면은 여기에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뭐냐면은 분비가 돼서 쉽게 이렇게 화분괴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자가 수정은 안 되고 이와 같은 화분괴를 운반해 오는 곤충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수술 뚜껑이 열리고 또 그 과정에서 여기 암술머리에 뭐냐면은 그 다른 꽃의 화분괴를 갖다 붙여주고 이제 이 수술에 화분괴를 가지고 밖으로 이제 벌류가 나가겠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배우성 종자를 엄청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이런 먼지 같은 씨앗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배유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배만 가진 작은 종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배들이 발화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혼자는 영양물질이 없으니까 발화할 수가 없고, 토양에 사는 공생근균, 주로 글로메로마이코타에 해당되는 근균들과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초기 배생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장을 해서 광합성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때는 독립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광합성을 한 슈크로스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을 또 곰팡이한테 뿌리를 통해서 나눠주고 하는 이런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것들이 아주 일부 난과식물에서는 평생을 아예 곰팡이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난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슈도벌브를 형성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벌브는 아니고, 그러니까 슈도벌브인데 이게 이제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슈도벌브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다시 좋아지면 여기서 잎과 화설을 발생시키고 하는 슈도벌브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 물론 모든 식물이 슈도벌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제 에피덴드로이드 계열은 대부분 다 슈도벌브를 형성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내가 집에 재배하던 신비디움 꽃을 가지고 이제 조금 자세히 난과식물 꽃 구조를 보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화피가 외화피, 이게 꽃받침에 해당되는 외화피 3개, 그 다음에 꽃잎에 해당되는 내화피 3장,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웅의 자해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웅의 자해대에 여기 수수로 엔서캡을 열면은 여기 지금 화분괴를 볼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 이게 이제 암술 머리 부분이에요. 주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끈적끈적한 물질들을 분비를 해서 화분괴를 갖다 이제 곤충이 가져오면 붙어서 수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씨방을 잘라 보면은 측막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축에 씨앗이 달리는 게 아니고 가장자리 막에 씨앗이 달려 있다. 중축태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다 중축태자인데 난과식물은 측막태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난과식물은 크게
5개의 아과로 나눕니다. 아포스타치오이디, 그다음에 바닐라 아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주머니꽃 아과, 그다음에 난아과, 그다음에 에피덴드로이디 아과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많은 종류는 에피덴드로이 아과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난아과, 그다음 복주머니꽃 아과, 그다음에 바닐라 아과. 아포스타치오이디는 동남아 열대 지역에 한 2~3 속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들의 특징은 보면은 일반 식물하고 아주 비슷하게 난꽃같이 좌우상층이 아니고 방사상층이고 그다음에 수술도 세계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랬던 것들이 이제 바닐로이드, 시프리포이디오디, 오키오이디로 가면서 그것들이 점점 퇴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은 자이노스테미움을 형성하고, 그러면 왜 난가식물이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웅의 자해대를 형성하고 꽃이 이제 리버스 포지션으로 존재한다. 그렇지 않은 것도 일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아포스타치오이디는 중축태자인데 나머지 난과식물들은 전부 다 측막태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이제 원래는 난과식물이 아까 백합과식물과 마찬가지로 수술이 6개예요. 내열에 3개, 외열에 3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퇴화되는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포스타치오이드는 이속 15종이 있고 수술은 3개. 그다음에 이제 바닐라 아과에 속하는 거는 15속 180종인데 요거는 수술이 2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복주머니나 수술이 하나예요. 그다음에 복주머니 난초 아과는 수술이 2개고 그다음에 난아과도 하나이고 에피덴드롬 아과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포스타치오이드는 수술이 3개, 복주머니 아과는 수술이 2개, 나머지는 다 수술이 하나입니다. 나머지 3개과는. 그리고 이제 오키오이디는 주로 땅에 사는 난들이에요. 지중성 난이다. 에피덴드롬 아과에 속하는 난들은 대부분이 착생성 난입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옥잠난초 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는 지중성 난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에피파이테다, 부착성 난이다. 다른 물체에 붙어서 사는 난들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큰 속이 아까 덴드로비움, 신딘비디움, 에피덴드럼, 플루로탈러스 이런 속들이 속에 종이 많은 그룹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자, 이제 바닐라 난 아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방울새란이라든지 으름란이라든지 또는 무염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고요. 그다음에 복주머니 난 아초에는 우리나라 이제 뭐 강릉 복주머니랑 복주머니만 그다음에 이제 열대 지역에 많이 있는 파피오페딜럼, 프라그마페디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그다음에 난초 아과에 속하는 거는 타리난초, 사철난초, 뭐 개제비란, 손바닥 난초, 제비난, 뭐 헤어라비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피덴드럼 아과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석곡속, 덴드로비움 속, 신비디움 속, 출난 속, 에피덴드럼 속 등등 여러 종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원래 난과식물은 다른 외떡잎 식물과 같이 수술열이 6개인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수술열, 외수술열에서 3개씩이 있는데 3개만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머지 3개는 퇴화되고 이제 발달한 군이 아포스타치오이드예요. 그래서 수술이 3개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 3개 중에서 바깥쪽열 수술이 하나가 더 퇴화돼서 안쪽열 수술 2개만 남아있는 게 복주머니꽃 아과예요. 그 다음에 다른 오키드들은 안쪽열 2개가 퇴화되고 바깥쪽열 하나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포스타치오이디는 3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복주머니꽃 아과는 2개인데 안쪽열이 살아남아서 2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열이 퇴화되고 바깥쪽열 하나만 살아남아서 수술이 남아있는 게 다른 난아과의 특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난꽃이 포 쪽에 있는 쪽에 수술이 원래 위치하는 게 맞는데 그게 거꾸로 뒤집어 엎어져서 반대쪽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 이거를 리서피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꽃이 대부분 그러니까
한 바퀴 180도 뒤집어 엎어져 있는 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 꽃은 뭐냐면은 뒤집어 엎어져 있지 않는 꽃이에요. 뒤집어 엎어져 있지 않는 꽃은 이게 외하피 3장, 내하피가 위쪽, 아래쪽 2개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뭐냐 웅회자에대가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정상인데, 근데 대부분의 꽃들은 이건 우리나라 이제 출란인데 그거하고 반대로 여기 지금 뭐냐면은 위쪽 꽃받침, 아래쪽 꽃받침, 그다음에 위쪽 꽃잎 둘, 아래쪽 꽃잎 둘, 웅회자에대가 위로 가 있어요. 그게 꽃이 한 180도 돌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난과식물 중에서 아까 열대지방에 있는 수수리 3개짜리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수수리 하나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화한 그룹이 바닐라난인데 바닐라 아까인데요. 바닐라 아까에는 15속 180종이 있는데 이제 세계적으로는 바닐라가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바닐라 꽃이에요. 이건 마다가스카르의 바닐라 농장에서 내가 찍은 사진들인데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꽃을 보면 위쪽 꽃받침 3장, 그다음에 아래쪽 위쪽 꽃잎 2장, 아래쪽 꽃잎 1장, 아래쪽 꽃잎 1장이 웅회자에대를 둘러싸고 있고 그 안쪽에 보면 웅회자에대가 존재하죠. 이게 바닐라 꽃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바닐라.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기에 속하는 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닐라는 주로 착생식물로 자라는데 바닐라를 키우는 농장들은 그래서 이제 지주들을 세워서 키우고요. 바닐라가 이제 수분을 원래 이제 바닐라 원산지는 멕시코 쪽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멕시코에서 바닐라 생산을 거의 하지 않고 전 세계 바닐라 소비량의 거의 8, 90%가 뭐냐면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생산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폴리네이터가 없어요. 원래 오리지널,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수분을 시킵니다. 전부.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바닐라 농장에서 하루를 머물렀는데 내일 아침에 날이 좋으면 나가서 바닐라 꽃 사진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꽃이 성한 꽃이 하나도 없어. 꽃이 다 해체가 돼 있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쪽 끝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수분을 하고 있어요. 수분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분을 시켜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이 바닐라 열매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닐라 열매가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그러니까 삭과니까 멀어지기 전에 수확을 해가지고 이걸 발효시켜서 이제 훈증해가지고 발효시켜서 말리고 또 발효시키고 말리고 발효시켜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게 상품성 바닐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멸종위기종이기도 하지만 이제 몇 군데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난인데요. 요거는 이제 평생을 기생성으로 또는 부생성으로 살아갑니다. 평생을 부생성으로 살아가는 으름난초예요. 으름난초 꽃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아래쪽 꽃잎, 위에 웅회자에대, 여기 위쪽 꽃잎, 그리고 여기 수세장이 그 바깥쪽 꽃받침이. 열매는 으름같이 달린다, 빨간 으름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으름난초라고 부르고, 우리 연구실에서 뭐냐면은 바닐라 계열의 난과식물의 유전체 연구를 이제 한 학생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유전자들의 광합성을 하는 이 유전자들이 많이 여기서는 사라졌어요. 요거는 이제 제주무염난인데 이거는 더 사라졌어요. 대부분 유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에 관계되는 대부분 유전자가 없고, 요거는 이제 꽃 사진은 아니고 이제 꽃이 져가고 열매가 지금 맺혀가는 무염난이고, 이것도 이제 바닐라 계열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광합성을 하는 바닐라 계열은 아닌데 큰 방울세란, 방울세란 뭐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가 이제 복주머니라는 아까인데, 복주머니라는 아까는 말 그대로 아래쪽 꽃잎이 이게 완전히 주머니 모양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 복주머니란이 우리나라 중부 산한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남획을 해가지고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것도 요즘은 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드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멸종위기 2급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광릉복지원이라는 멸종위기 1급종이긴 하지만은 이제 몇몇 군데 가면은 굉장히 개체 수가 많아요. 이제 뭐 특히 비수금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가면은 이제 이런 큰 개체군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온실에서 키우면서 그 초기 발달 과정을 이제 본 것들인데, 요게 이제 아래쪽 꽃잎이 이렇게 이제 크게 변형이 됐고, 그 다음에 아래쪽 꽃받침은 요 뒤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열매 발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피오페딜럼은 원예용으로 널리 우리가 이제 부착성 나무로 재배를 하는데, 여기 아래쪽 꽃잎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고, 또 프라그미페디움은 그것보다는 위쪽 꽃잎 두 장이 넓게 이제 발달한 것도 있고, 또 프라그미페디움 종류 중에서도 이 꽃잎 위쪽 꽃잎에 이렇게 부속지가 길게 발달한 것, 짧은 것, 뭐 둥근 것 등등 이런 꽃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지중성난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뭐냐면 난악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여러분들 뭐 타리난초는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지중성난이니까 여러분들 알 거고, 실타리 같이 돌아간다. 그런데 이제 고추 구조를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위쪽 꽃잎 두 장, 아래쪽 꽃잎. 그 다음에 꽃받침이 위쪽 꽃받침이 아래쪽 꽃받침에 이제 위쪽 꽃잎 두 장을 위에서 덮고 있는 모양이라는 게 조금 독특하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이제 뭐 주름제비난도 이 그룹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 난초 계열도 여기에 속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손바닥 난초가 아니고 유럽 손바닥 난초인데, 원예용으로 재배하는 유럽 손바닥 난초예요. 닥틸로라이자, 그러니까 닥틸이라는 뜻이 손가락이라는 뜻이니까 라이자, 뿌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방울새난 종류들이고, 이것도 아까 이제 위에 꽃받침이 꽃잎 위쪽 꽃잎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이제 사철난 종류도 마찬가지고, 헤어라비넌도 마찬가지예요. 헤어라비넌도 뭐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거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꽃잎이 넓게 퍼지면서 삼엽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다고 그것도 많이 찍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습지에 많이 자라지만 멸종위기종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메두사 헤어라비난인데, 요거는 이제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건데요. 굉장히 꽃이 커요. 한 꽃이 한 10cm 정도까지 크게 자라고, 메두사 모양으로 아래쪽 꽃잎이 나누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위쪽 꽃잎들은 굉장히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타스틸리스 기가스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난인데, 뉴칼레도니아에 자생하는 난인데요. 굉장히 뭐 크기가 한 1m 정도 자라는 꽃도 크고 하는 난입니다. 요거는 아주 이제 작은 마이크로티스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남반부에 자라는 난인데 색깔이 전혀 없어요. 반면에 이제 고추 구조는 자세히 보면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호주 쪽에 주로 자라는 텔리밀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꽃이고, 이것도 고추 구조는 아까 기본적으로 난고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정난이라고 하는 칼라데니아라는 난인데, 이것도 이제 고추 구조는 아까 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아래쪽 꽃잎이 그렇게 크게 발달은 안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당나귀란이라고 하는 디우루스 난인데, 모양이 당나귀 같이 생겼죠. 난들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되어 있는 이유는 수분 매개자와의 공진화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거는 이제 벌난초 종류인데, 이게 이제 오르피스 속인데요. 벌난초는 유럽 쪽에 지중해 쪽에 이제 많이 있는데, 모양이 벌들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벌들이 수컷벌들이 와서 슈도 코필레이션을 하고, 그 과정에서 화분계를
다른 꽃으로 이동시켜주는 난들이에요. 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난과식물들은 꽃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이 되어 있는데 그 기본 구조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모양은 많이 변형되어 있어서 자연계에서는 잡종이 거의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분 매개자와 1대1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거의 잡종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것들을 뭐냐면은 파괴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환경에서는 교배를 시키면은 종간 잡종은 거의 100% 다 되고요. 속간 잡종도 근연 속에는 대부분이 다 잡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난에 잡종 잡속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계에서는 종의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이런 수분 매개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추럴 니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파괴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잡종이 인간이 인위적으로는 쉽게 일으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아까가 이제 에피덴드로이드 아까인데 요거는 이제 에피덴드럼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널리 이제 재배하는 난 종류입니다. 이게 이제 아래 꽃잎이 이렇게 깃털 모양으로 이제 변형된 게 특징이고 꽃 색깔이 분홍색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색이 주황색도 있고 그래서 아래쪽 꽃잎이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넓게 옆으로 퍼진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위쪽 꽃잎 위쪽에 여기에 이제 웅의 자위대가 발달되어 있고 이제 화분이 화분계를 이루어요. 에피덴드로이드에 속하는 식물의 화분계는 몇 개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보통 그러니까 하나의 엔서색에서 하나의 화분계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4개, 8개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유니트로 화분계가 이루어지는 게 에피덴드로이드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대부분 여기에는 착생성 난이 속하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이 일부 뭐냐면은 지중성 난도 이 에피덴드로이드에 속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이제 리파리스 계통이고 옥잠난초 계통이고 요거는 이제 옥잠난초고요. 색깔도 다르고 이 거의 크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레블럼 모양 그리고 이제 꽃잎 꽃받침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종을 구분을 하죠. 이거는 이제 덴드로비움인데 덴드로비움에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덴드로비움 석곡이 여기에 기본적으로 속하고 석곡 종류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아까 1,500종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원예종으로 이제 중국에서 들어와서 현재 많이 재배하는 노랑석곡, 철피석곡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 석곡하고 꽃추 구조는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덴드로비움 레인보 댄스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은 그 노소텍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잡종명을 얘기할 때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잡종 기원 뭐냐면은 덴드로비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난 덴드로비움인데 요거는 이제 자생종인데요. 동남아에 널리 재배하는 덴드로비움이고 굉장히 꽃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착생성으로 이렇게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꽃잎이 이렇게 이제 많은 프린지를 형성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도 이제 덴드로비움 린들레아이라고 하는 건데 노란 꽃이 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덴드로비움 룽카몰 베주올트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잡종으로 기원한 난이고요. 그다음 이것도 이제 덴드로비움 종류이고 꽃추 구조는 전반적으로 다 같아요. 덴드로비움하고 팔라이온옵시스하고의 잡종 이걸 우리는 덴파레라고 얘기를 해요. 덴드로비움하고 팔라이온옵시스의 첫 자를 따서 덴파레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뭐냐면은 그 이 난으로 덴파레라고 그래서 많이 판매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란초도 여기 에피덴드로이드에 속하고요. 아까 자란초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새우난초 종류도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모양이 새우 모양이다 해서 뭐 새우난초인데 새우난초도 종류가 뭐 금새우난, 새우난 뭐 여러 종류가 있죠. 요거는 큰 새우난이고 요즘 새우난초만 많이 또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고 보급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같은 새우난초 속인데 열대 지역에 자라는 큰 크리스마스 새우난초인데
굉장히 크기가 커요. 한 1m 정도씩 자랍니다. 화서에 꽃도 많이 달리고요. 그리고 이 아래 꽃잎이 변형되는 모양이 일반적인 새우난초보다하고 비슷한데 크기는 일반 우리나라에 있는 새우난초보다는 꽃은 한 10배 정도 큰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감자난초예요. 요거는 소백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 감자난초 꽃이 얼른 보면 조그만 것 같은데 이게 확대해서 찍어 놓으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꽃받침 3장, 꽃잎 3장, 아래쪽 꽃잎이 레블럼으로 변형이 되어 있고 웅의 자해대가 위쪽에 위치를 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보추나인데 신비디움의 유일한 자생종인데 요거는 이제 야생에 있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꽃받침 3장, 꽃잎 3장, 아래쪽 꽃잎이 레블럼으로 변형됐고 웅의 자해대가 있고요. 여러분들 보추나 출란 중에 어떤 거는 나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억을 호가해요. 어떤 화분들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항하 보추나라고 그래서 이게 요거는 이제 야생에서 내가 찍은 사진인데 내가 이 사진을 누구한테 보여줬더니 그거 어디 가면은 채취할 수 있느냐고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여튼 이런 항하 보추나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 호가합니다. 여튼 그래서 자연계에 이런 변이형들이 가끔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죽백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신비디움이고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이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나도풍란인데 시데리아 또는 에리데스로 속했던 건데 최근 여러 가지 이제 개통 연구를 통해서 호접란 속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학명이 팔라노치스로 바뀌었고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에서는 멸종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재배하는 개체들만 조금 살아남아 있고 이게 이제 호접란이고 이것도 이제 호접란 계열인데 호접란에도 굉장히 원예적 가치를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지네발란인데 지네발란도 이게 우리가 학부 학생들 데리고 많이 가는 완도 쪽에 자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지네발란의 꽃이고 지네발란이 우리나라 멸종위기 2급종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요. 이거 엔사이클리아 식물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풍란 그래서 거가 길게 발달되는데 거가 없는 종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오피네티아 펠카타하고 에스코드 센트럼하고 교배종이에요. 그래서 얼른 보면 풍란 같은데 꽃 색깔도 빨갛고 풍란보다는 꽃잎이나 이런 꽃받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잡속으로 풍란속하고 에스코 센트럼하고 잡교배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걸 홍화풍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에리데스 원래 열대 지역에 분포하는 꽃 구조이고요. 이제 캐틀리아난도 이쪽 에피덴드로이드 계열이고 이 레트라난이라든지 또는 앙글라이아컴 이것도 이제 에피덴드로이드 계열. 요거는 이제 드라큘라난인데 속명이 드라큘라예요. 그래서 모양도 드라큘라 같이 생겼는데 이걸 내가 칠레 열대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근데 요 아랫입술이 입술 꽃잎인데 이게 흔들려요.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내가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정말 드라큘라 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발레리나 난초라고 그래서 온시디움인데 여러분들 얼른 보니까 발레리나가 춤추는 것 같이 생겼다. 그래서 꽃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건 프루로탈러스인데 요거는 이제 이파리 위에서 곧바로 화서가 나와서 꽃이 피는 난계열. 이게 여기 이 속에 속하는 게 한 1000종 정도가 있고 요거는 이제 문어난인데요. 엔사이클리아. 문어같이 생겼죠. 5개의 꽃잎이 문어발같이 생겼다. 그리고 아래쪽 꽃잎만 여기 위에 있고 웅예자이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어난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재배하는데 요거는 이제 플리온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요즘 재배하는 것 같고요. 온시디움난 그리고 밀토니아, 캐틀레아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싱가포르 국화인 파피오페딜룸이 파필리온 안테 미스 조아킴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국화입니다.
국화이고 내가 전에 뭐 문재인, 김정숙 난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혈통을 받아서 개발된 품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고페탈럼 같은 난이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제 내가 소개한 난들은 내가 다 찍은 사진들이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강남시장 같은데 여기 보면 그 남 판매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 가면 다 있는 난들이에요. 자, 우리 이제 연구실에서 이 난과식물의 진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했었고 그때 이제 확보한 이런 이제 그 사진 자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과가 이 이리데이스예요. 북곡과식물. 북곡과식물은 특징이 전 세계적으로는 한 70속 1750종이 있는데 아이리스라는 뜻은 그리스 신화의 무지개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리스 하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드라마가 있었어. 아이리스 드라마. 그래서 나는 내가 그거 보지는 않았는데 와이프가 한 얘기 들으니까 뭐 재미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이 북곡과식물은 다년생 초본이고 이파리가 아까 창포같이 뭐냐면 납작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수술이 3개예요. 3개인데 뭐냐면 바깥쪽 꽃받침과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엔스는 3+3으로 되어 있고 엔서는 3으로 3개 또는 유압된 것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자방실은 뭐냐면은 자방 하이인데 자방 상이가 아니고 하이다는 뜻이고 하이인데 3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파리가 납작합니다. 일단. 그리고 좌우로 데스케이티드 타입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 이제 꽃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노란 꽃창포인데 여기 지금 우리나라 아이리스 속들은 이 위쪽에서 보면은 요 바깥쪽에 요게 이제 원래 꽃받침이에요. 꽃받침 3장. 그다음에 꽃잎 3장. 요거 작은 게 꽃잎입니다. 그래서 3+3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쪽에 우리가 보이는 거는 요거는 암술머리가 페탈로이드 스티그마. 그러니까 꽃잎 같은 암술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꽃잎같이 암술머리가 이렇게 3장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꽃받침 쪽으로 향해 있어요. 꽃받침 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 꽃받침과 이 암술머리 사이에 수술은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옆에서 보면 여기 수술이 있는데 암술머리 뒤쪽에 숨어 있는 형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분 매개자가 여기 수분 매개자 유도선을 보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때 수술과 터치를 하고 밀선은 아래쪽에 존재하고 시방은 하위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 안쪽 꽃잎의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바깥쪽 꽃잎의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 암술머리가 페탈로이드인 것도 있고 속에 따라서는 페탈로이드가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이 3개가 암술머리가 짧아지면 수술이 3개가 노출되어서 서로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은 것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속이 달라지고 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란 꽃창포의 자방 하이 시방을 보면은 중축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어릴 때 시방을 잘라 보면은 여기 중축태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난과식물은 아까 측막태자였죠. 그리고 수술 숫자가 하나인데 여기는 3개이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각시북꽃인데 요거는 이제 안쪽 꽃잎 3장이 조금 더 넓고 뭐냐면은 안쪽 이 페탈로이드 그러니까 스티그마가 조금 짧죠.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그 뒷면을 보면 수술이 하나씩 숨겨져 있고 3개의 수술이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청부채인데 이것도 이제 멸종위기종으로 되어 있는데 꽃 무늬 패턴이 이제 아주 특이하고 잎도 넓죠. 요거는 이제 크로커스인데 크로커스도 보면은 여기 이제 요거는 수술이 3개가 그대로 3개가 암술 머리는 3열로 나누어져 있고 둘러싸고 있고 화피는 3+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뇌화피와 예화피의 크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심붓꽃 종류인데 이 등심붓꽃 종류는 여기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수술들이 유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술 때는 요 안쪽에 있는데 그걸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요거 시방하이이고 등심붓꽃입니다. 여기 이제 화피는 3+3으로 되어 있고 수술이 3개가 유압되어서 암술을 둘러싸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 이제 범부채 속은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이 이브 모양은 아까 그렇게 납작하게 생겼고 시방하이이고 뭐냐면 수술은 암술 머리는 뭐냐면은 발달하지 않고 여기 암술 때는 3개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수술은 3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삭가로 이렇게 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북곡과 식물이에요. 북곡과 식물은 그 특징이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수술이 3개이고 시방하이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암술머리가 페탈로이드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또 수술이 유압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이런 걸로 우리는 북곡과 식물은 크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남아있는 덩어리가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로에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선화과, 그 다음 빗자루과, 센술라토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알로에과에는 크게 3개의 아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알로에 아과하고 여기에는 20개의 속이 있고요. 알로에라든지 또는 나무 알로에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육식물이에요. 다육식물도 화분 하나에 어떤 거는 막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여러 그 화훼 단지에 가보면 다육식물만 전문으로 파는 상인들도 있고 인터넷에도 다육식물만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많이 등장하는 이 하월시아, 비싼 식물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또는 이제 뭐 요즘 원예용으로 많이 심는 니포피아, 에레미우스, 뭐 불바인, 뭐 불비넬라, 뭐 게스테리아, 지보라고 하는 이런 식물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우리나라에 자생종은 없습니다. 알로에 아까에. 왜냐하면 아스포델루스라는 속이 유럽 속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 가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스포델로이디 하는 게 아스포델루스 속에서 온 건데 유럽 쪽에는 흔한 식물이라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잔토로이디는 잔토로에 한 속만 있는데 이건 호주에만 있는 나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추리 아까에는 우리나라 원추리가 여기에 속하고 뉴질랜드 플렉스라고 하는 폴미움이라든지 디아넬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군이에요. 그래서 알로에 아까는 주로 이제 서큘렌트 플랜트가 많고 꽃은 삼수성으로 되어 있고 시방 상위군입니다. 아까 북곡과는 하위군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종자는 뭐냐면은 육질성 종자로서 정우층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알로에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이제 원예 식물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알로에는 이런 식물인데 이 알로에 베라가 크게 자라면 이렇게 거의 나무같이 자라요. 요 왼쪽 사진은 여러분들 남아공 케이프타운 쪽에 가면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테이블 마운틴 쪽에 요거 테이블 마운틴 정상 쪽에서 찍은 건데 굉장히 큰 이 알로에 베라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알로에 베라의 꽃 구조인데 꽃은 3+3으로 되어 있고 수술 6개고 암술머리 하나이고 그다음에 시방 상이고 암술은 3실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얘기를 했고요. 알로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말로티 또는 아리스타타 뭐 등등 여러 종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알로에 덴드론이라고 그래서 남아공에서 북서쪽으로 나미비아 쪽으로 가는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나마쿠알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반사막 지역인데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래서 남아공에 속하는 땅인데 거기에 이 반사막지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자이언트 알로에, 그러니까 알로에 덴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거는 뭐 한 10m씩 이렇게 나무로 자라는 알로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럽 쪽에 많이 있다는 아스포델루스인데 이것도 유럽 쪽에서는 이제 많이 재배하는데 약간 다육성 잎을 가지고 있고 꽃은 이렇게 이제 복총상화서로 달리는데 꽃 하나하나를 보면은 3+3으로 화피가 되어 있고 수술 6개고 암술은 머리는 하나인데 시방을 잘라 보면 삼실로 구성되어 있고 시방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다른 아스포델루스인데 이런 종들이 굉장히 지중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바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하는데 수술에 털이 달려 있어서 이제 독특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고추 구조는 아까 같은 알로에 꽃과 동일해요. 요거는 이제 지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육식물로 많이 재배하는 건데 이게 이제 꽃이고요. 꽃도 아까 요거는 이제 통꽃 같이 아래쪽이 유압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시방은 삼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하월시아인데 하월시아에 우리가 요거는 내가 집에서 키우면서 이게 이제 꽃이 피어서 이걸 꽃을 사진을 찍은 건데 시방은 삼실로 구성되어 있고 수술 6개고 이게 약간 꽃은 방사상층이 아니고 좌우상층인데 3+3으로 구성된 좌우상층 꽃이에요. 그래서 고추 구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내가 이제 보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크게 찍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하월시아 종류 중에 특히 이제 남아공 아까 얘기했던 그 남아쿠아 쪽에서부터 이쪽 그 남아공 서부 지역에 사막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많이 이런 식물들이 자생해요. 요건 이제 내가 다 찍었던 사진들인데 그 종류가 잎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다른데 고추 모양은 서로 다 비슷해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요즘 재배하는 니포피아인데 이것도 원래 원산지는 남아공입니다. 그래서 꽃이 이렇게 화려하니까 많이 우리가 관상용으로 재배를 하고 특히 이제 기후가 조금 온화한 남쪽 지역에서 많이 우리나라 남쪽에서도 잘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고추 구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3+3 그다음에 수술 6개 그리고 암술 3실로 구성되어 있고 시방 상이에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아까 잔토로에오이디라고 하는 잔토로에아 아까인데 이 잔토로에아 아까는 저런 식으로 자라는 나무예요. 나무인데 이파리가 침엽으로 이렇게 길게 발달하고 거기에서 화서가 길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이제 호주 특산 식물입니다. 꽃 하나하나를 여기에 지금 이제 꽃 하나하나를 보면은 사무배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수술이 6개고 꽃받침 화피는 작아서 밑에 이렇게 거의 태화되다시피 해서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추리 아까로 이제 세 번째 아까로 지나서 원추리 아까에 대한 건데 원추리 아까 중에서도 요거는 이제 뉴질랜드 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뉴질랜드의 마오리족들이 저 이파리를 채취해서 섬유 자원 식물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 뭐 시살삼 같이 이걸 가지고 실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깜짝 놀란 게 제주도에 가면은 서귀포 쪽에 이중석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화단에 이 뉴질랜드 플렉스가 굉장히 큰 게 심어져 있어요. 몇 그루.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무도 몰라 저 식물이 뭔지. 근데 내가 보니까 뉴질랜드 플렉스예요. 여튼 간에 근데 이거는 이제 열매가 이런 식으로 삭과상으로 길게 달립니다. 이것도 이제 고추 구조는 3+3으로 되어 있고 꽃은 전반적으로 꽃잎이 이제 포같이 이렇게 변형된 게 특징이에요. 또 이제 호주 대륙 쪽에 가면은 디아넬라라고 그래서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런 이제 이것도 시방상이고 3+3으로 되어 있고 수술 6개이고 삼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식물도 이제 원추리 아까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여기에 속하는 우리나라 식물이 이 알로에과 중에서는 원추리 속이 있어요. 원추리 속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거는 이제 애기 원추리인데 주로 저녁에 꽃이 피는 계열이고요.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녁에 뭐냐면 모스를 유인해서 수분을 하는 군인데 좌우상층 쪽은 꽃 화피는 방사상층인데 수술이 좌우상층 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고 암술머리 하나, 수술 6개 그리고 시방 상위군입니다.
요거는 이제 큰 원추리인데, 큰 원추리는 이게 포 안쪽에 소화경이 없이 여러 개의 꽃이 들어있는 게 이제 특징이고, 꽃이 크다고 해서 큰 원추리. 요거는 이제 뭐 사람들이 왕원추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삼배채성 식물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많이 재배를 하죠. 뿌리로 주로 뭐 번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뭐냐면은 알로에 아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센술라토 아까에 이 수선화 아까가 있는데, 수선화 아까도 세 개의 아까로 구분을 하는데, 수선 아까도 아가판서스 아까하고 부추 아까, 그다음에 수선화 아까로 분류를 합니다. 아가판서스 아까에는 남아공 식물인 아가판서스 한 송만 있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하는 식물이고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부추아까에 속하는 부추라든지 툴바기아, 아이페이온, 이거 우리나라 이제 부추속이야 많이 있지만 툴바기아, 아이페이온도 최근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식물이고, 이거는 이제 구근 작물들이기 때문에 구근이 주로 네덜란드에서 수입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선화 아까는, 수선화 아까에는 이제 아마릴리우스라든지 수선화 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문주란 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라이코리스 속, 이게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는 속입니다. 물론 이제 라이코리스가 종이 제일 많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수선화과는 71과 100, 1600종이에요. 이제 아주 특징이 뭐냐면은 꽃이 산형화소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화서가 꽃 산형화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니온 같은 냄새가 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잎은 물론 이제 짧고 좁고 길게 발달하는 게 특징이고, 화피는 3+3이고 엔서도 3+3, 자이노에시움은 3의 배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수선화 아까하고 부추 아까, 아가판서스 아까로 구별하는 특징이 씨방이 상이냐 하이냐에 따라서, 하이인 경우는 씨방 하이인 이 수선화 아까는 뭐냐면은 화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씨방이 아래쪽으로 위치하고, 이 알로이디 아까는, 부추 아까는 씨방이 상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가판서스인데,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재배를 해요. 꽃이 여기 지금 이제 화서를 보면, 화서가 뭐예요? 산형화서로 되어 있다. 하나의 점에서 많은 꽃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시방상이군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3의 배수로 꽃은 되어 있고, 그래서 푸른색으로 꽃이, 물론 흰색도 있지만 이쁘게 피니까 요즘 이제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 아까에 속하는 군입니다. 마늘 아까에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산마늘인데, 명이나물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요게 이제 산형화서이고, 뭐냐면은 화피가 3장, 수술 6장, 암술 머리 하나인데 암술이 3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암술을 보면 3개 실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참삼부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형화서이고 3+3으로 꽃은 구성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큰 꽃마늘, 요즘 이제 많이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머리 큰 거는 사람 머리만큼 자라는 거 조금 과장해서 그 정도 자라는 큰 이제 마늘인데, 이것도 고추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화서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대파, 양파, 이것들도 왼쪽이 대파고 오른쪽이 양파인데, 얼른 보면 꽃만 보면 구별이 잘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소화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산형화서가 소화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뭉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이페이온이라고 그래서 요즘 많이 재배하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꽃이 이제 작고 개체 자체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꽃은 3+3에 수술 6개, 시방 뭐냐면은 하이군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선화 종류들, 수선화 아까예요. 수선화 아까는 상위군이에요. 아까 거는. 이거는 이제 시방이 하위군이에요. 여기 보면 꽃 아래쪽에 시방이 존재한다. 그리고 화상대가 발달되어 있다. 수선화 꽃이에요. 여러분들 수선화는 이 관상 화관을 이루는 게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문주랑 같은 거 보면 이 시방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시방이 아래쪽에 꽃부터 화상대 아래쪽에 존재한다. 여기에 속하는 이제 대표적인 식물이 아마릴리우스예요. 그래서 과도 아마릴리오이딘, 이 아마릴리에이시 그러는데 이 아마릴리스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는 수선화가 이제 흔하니까 수선화과라고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수선화 꽃을 보면은 수선화 꽃의 암술 머리가 3개로 나누어져 있고 수술은 6개이고 이게 이제 화관상 하피에 유합되어 있고 외의 하피는 또 6장이 따로 유합되어 있고 이게 화상대를 이루고 그 아래쪽에 시방이 있어요. 요게 시방 하위군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알리움 계열은 시방 상위군이고 그다음 수선화 계열은 시방 하위군이다. 이렇게 해서 아까를 우리가 구별한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꽃무릎 석산인데 이것도 시방 하위이고 요거는 이제 꽃이 뭐랄까 좌우상층으로 약간 변형됐지만 화피는 6장이고 수술 6장 그다음에 암술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상사 계열도 마찬가지로 시방 하위군이고 꽃은 산형 화서로 배열이 되고 뭐 꽃주 구조는 아까도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군자란도 여기에 속하고 군자란도 시방 하위군이고요. 산형 화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은방울 수선이라고 그래서 류코짐 또는 뭐 또 다른 여러 이제 이쪽과 유사한 계열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방 하위의 특징이고 하피 6장, 그다음에 수술 6장, 암술머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도사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가면은 주로 이제 많이 심고 있는데 나도사프란도 그런 꽃주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꽃주 구조가 약간 좌우상층으로 이렇게 이제 발달한 스프레켈리아라는 속이 있는데 이거는 좌우상층이에요. 그렇지만 꽃주 구조는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상층이 아니고 좌우상층인 것만 달라요. 이것도 원예종으로 요즘 이제 가끔 심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하에만투스라고 그래서 남아공 쪽에 가면은 이런 이제 지금 화분울에도 많이 재배하는 식물인데 이것도 이제 시방 하위군이고 여기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이제 문주란도 시방 하위군이고요. 여기 문주란 열매이고 그 다음에 이 스파이더 릴리라고 해서 문주란과 유사한데 이게 화관이 이렇게 이제 발달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한 게 이제 수선화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빗자루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빗자루과는 여기 지금 표시한 바와 같이 7개의 아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엔도스펌이 빗자루과에 속하는 식물들의 특징은 배유가 단단한 세포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피트를 가지고 있다, 막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주요 특징인데요. 주로 7개 아과로 나누는데 아필란토이디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브로디오이디 이거는 12속이 있는데 브로디아에아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쪽에 자생하는 식물을 내가 하나 보여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룻아과에 속하는 게 40종이 있는데 우리나라 무룻은 바르나디아 속입니다. 전에는 스킬라 속으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바르나디아 속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훼 작물로 많이 재배하는 무스칼이라든지 알부카, 그다음에 히아신스, 히아신투스, 그다음에 오니소갈럼, 그다음에 파인애플 릴리라고 하는 유코미아, 그다음에 라체나리아 뭐 이런 것들이 이 무룻아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설란 아과에 속하는 식물은 우리나라에 호스타 한 속만 있습니다. 비비추 속이 세계적으로 40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7종 정도가 있는데 이게 용설란 아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재배하는 식물의 유카라든지 용설란이라든지 헤스퍼알로 그다음에 이제 크로로피톤이라고 그래서 점란속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만드리오이디아과는 주로 남반부에 존재하는 앤스로포디움이라든지 로만드리아, 그다음에 콜딜리네라는 이런 속들이 있고 그다음에 빗자루 아과에 속하는 거는 2속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빗자루라든지 아스파라거스라든지 천문동이라든지 이런 게 속하는 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둥글레 아까에 속하는 식물은 말 그대로 폴리고나텀 둥글레 속, 그다음에 나물 속 매니안 테멈 두루미꽃 같은 것들이 속하는, 그다음에 은방울꽃이 속하는 콤바랄리아, 그리고 맹문동이 속하는 릴리오페, 그다음 맹문아제비가 속하는 오피오 포곤, 뭐 이런 속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우리가 실내 식물로 재배하는 드라세나라든지 산세베리아라든지 러스커스라든지 또는 아스피디스트라라고 그래서 염란속, 이런 것들이 이쪽에 속하는 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153속 2,900종 정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빗자루 목에서 가장 큰 과예요. 빗자루과. 이게 이제 두 번째 악과인 브로디아에오이디에 속하는 속인데, 이 캘리포니아 원산이에요. 여기는 화피는 3+3인데 의웅해가 이렇게 3장이 있어서 의웅해가 여기 1장, 2장, 3장이 있습니다. 의웅해가 수술 암술 부분을 바깥에서 싸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무룻이 속하는 무룻 악과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제 스킬라 속으로 주로 처리를 했는데 바르날디아 속으로 요즘은 이제 처리를 하고요. 이게 무룻 꽃을 자세히 보면은 사무배수로 되어 있고 시방상이고 수술 6개이고 암술은 이제 하나로 암술 머리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무르다카에 속하는 식물 중에서 많이 재배하는 히아신토이데스, 즉 잉글리시 블루베리인데 히아신토이데스 논스크립타라고 하는, 이것도 보면은 이제 꽃이 3+3, 그다음에 이제 시방상이, 그리고 암술머리, 이게 시방을 잘라 보면은 중축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히아신스인데, 히아신스 뭐 봄에 국은 많이 재배하는데 이것도 고추 구조는 마찬가지예요. 아까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스카리도 마찬가지로 고추 구조는 수술 6개인데 이 수술이 뭐냐면은 네 하피 쪽에 유합되어 있는 특징을 이루고 있고, 하피들이 유합되어서 하나의 통형을 이루는, 단지 모양을 이루는 게 특징이죠. 또 이제 오니소갈럼 같은 것도 요즘 꽃집에서 많이 판매하는데, 뭐냐면 시방이 3실로 구성되어 있고 암술 머리가 3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술 6개, 하피는 3+3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부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파인애플 릴리라고 하는 유코미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추 구조는 이제 꽃들이 모여서 파인애플 같이 모여 있다고 그래서 파인애플 백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방을 보면은 3실로 구성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열매가 삭과로 3실로 벌어집니다. 열매가 이제 많이 맺히는데, 내가 이거 열매를 이게 남아공 원산 식물인데요. 이걸 채취해 가지고 국내에 지금 키우고 있는데 잘 자라요. 자, 요거는 이제 용설란 악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용설란 악과는 시방 하이군입니다. 용설란 악과 아가베, 요거는 이제 좁은 잎 아가베인데, 이것도 고추 구조는 시방 하이인 것만 제외하고는 아까 고추 구조하고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용설란 악과는 꽃잎 꽃받침 하피가 작아졌고, 그다음에 대신에 수술이 길게 이렇게 자라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비추가 이 악과에 속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재배하는 식물이죠. 화피를 보면은 3+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용설란 악과의 육화가 여기에 속하는데, 육화도 마찬가지로 암술이 3실로 구성되어 있고 수술 6개가 암술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화피는 3+3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방은 3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점란이라고 부르는 이 크로로피톤도 꽃이 작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아까 같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설란 아까에 속하는 헤스퍼 알로에, 이것도 이제 이게 학명에 알로에가 붙어 있어서 알로에와 유사한 식물인지 아는데, 이거는 과가 다른 용설란 아까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주로 이제 텍사스 미국 남부 서부 지역 사막 지역에 멕시코까지 주로 분포하는 식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로만드로이디아과에 속하는 콜딜리네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호주 대륙하고 뉴질랜드 쪽에 많이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이것도 화피는 3+3, 그 다음에 이제 수술 6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엔스로포디움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빗자루 아까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빗자루는 꽃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좀 꽃을 보기가 힘든데 요거는 그 중에 조금 큰 종입니다. 그래서 꽃의 구조를 보면 시방상이고 아까 얘기했던 3+3 화피, 그다음에 수술 6개, 암술머리 3개로 구성된 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재배하는 아스파라거스 꽃인데요. 아스파라거스 꽃도 마찬가지로 화피가 3+3으로 되어 있고 화피는 다 이생하고 그 다음에 네 화피 안쪽에 수술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 위에서 보면은 수술이 6개가 이렇게 이제 모여서 암술 머리 위쪽으로 쌓여 있습니다. 암술 때는 짧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둥굴레 아까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여기는 자생식물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둥굴레가 여기에 속하고 둥굴레 꽃을 보면은 3+3으로 화피가 구성되어 있고 아래쪽이 유압이 되어서 통을 이루고 그 다음에 수술은 6개인데 수술이 화피 통하고 유압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시방상입니다. 시방은 3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층층갈고리 둥굴레 뭐 이쪽 계열도 꽃의 구조는 마찬가지예요. 3+3이고 통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은 6개가 화피 상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둥굴레 아까에 속하는 두루미꽃, 큰 두루미꽃 하는 솜대, 풀솜대 뭐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데 전에는 백화가에 집어넣었던 군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루미꽃 종류는 시방이 2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개의 시방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꽃은 사수성이에요. 지금 여기 두루미꽃도 꽃이 사수성, 아까 삭간나물도 꽃이 사수성인데 그렇지만 이게 외떡잎 식물입니다. 꽃 여기 화피가 4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수술은 4개입니다. 그리고 시방은 2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은방울꽃 속인데 은방울꽃 속은 사무배수소로 이제 꽃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수술은 6개고요. 그 다음에 시방은 잘라보면 3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맹문아제비에 속하는 속인데 우리나라 남쪽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죠. 이것도 3+3으로 되어 있고 수술은 6개이고 암술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문동속도 마찬가지로 약간 좌우상층 꽃인데 3+3에 수술이 6개, 그 다음에 암술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또 재배하는 식물 중에 이제 만년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은 둥굴레 아까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또 둥굴레 아까에 속하는 식물 중에 드라세나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은 많이 이걸 재배를 하는데 근데 실제 야생에서 크면은 이렇게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용혈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드라세나 드라코라는 종인데요. 물론 이제 원예종으로 개발해서 가지고 지금 재배하는 거는 다른 종이지만 주로 카나리 아일랜드에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요거는 이제 호주 식물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꽤 크게 폭이 한 3, 4m 정도 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둥굴레 아까에 속하는 식물 중에 루스쿠스라는 속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관상용으로 재배하는데 이건 좀 특이하게도 잎에서 바로 화서가 나와서 꽃이 피고 그 꽃은 사무배수성으로 이렇게 3+1, 2, 3 꽃받침 꽃잎 3장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수술이 안쪽으로 유압돼 가지고 수술이 안쪽에 배열되고 암술머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잎에서 바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이게 또 열매가 오래 존속하니까 재배하는 식물이 이제 루스쿠스라는 속이고 지금까지 설명한 게 빗자루 목의 다양성을 이제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 목에 이런 식물들이 속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과가 어떤 과들이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난과, 붓꽃과, 알로에과, 수선화과, 빗자루과는 꼭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시간을 조금 봐가지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